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에 리즈를 찍어줄 리즈영어 리즈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춥죠? 네, 일단 우리 오늘 이렇게 합격해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상상고 합격하면 가장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상상고 영어 정말 어렵다고 많이 들었는데 상산 외고다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정말 영어에 대한 고민점, 궁금한 점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차도 막히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상상고 영어가 바뀌었는지 이제 다양한 정보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제가 자사고도 이제 다수로 강의를 해왔고 또 의대반이나 이런 거 강의하면서 어려운 수업 또는 뭐 자사고 수업에는 좀 특화돼 있다는 부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그 자료 펴 주시면요. 이모저모 잠깐 넘어가서 4페이지에 그 저희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요. 이제 상상고 영어 기본적인 시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번 연도에 하나고 선생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부분에 딱 맞춰서 2025학년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이 부분 강조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간 커리큘럼이랑 이번 겨울방학 때는 어떤 커리큘럼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밑에 내려와 주시면요. 한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부 지문 70%랑 이제 외부 지문 3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범위, 뭐 천재, 정, 두과 정도 이렇게 범위를 알려주고 그 안에서만 시험이 나왔으면요. 이제는 그 부분은 딱 70%만 가고요. 30%는 제가 처음 보는 제가 범위도 받지 않은 그런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지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교과서나 일반적인 모의고사를 쓰지 않아요. 뭐 교과서가 범위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요, 이번에 교과서 한 지문도 안 들어갔어요. 기말고사 때는. 그러니까 그냥 교육청에 이제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과서를 넣기는 넣는데 범위 자체의 교과서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번에는 단어만 딱 들어가서 교과서의 비중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도요, 워낙 너무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 감고도 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내부 지문이 이제 영국 교재 부분이에요. 이제 캠브리지에서 나온 Skill for Success 아니면 Prism Reading이라는 부분을 이제 교재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 교재는요, 이제 7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영국 교재를 쓰고 있고 이 교재는 약간 토플이랑 결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문이 너무 화려하다거나 아니면 못 읽을 정도는 아닌데 이제 소재 자체가 조금 과학 지문 소재나 아니면 예술 지문 소재로 뭐 한국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소재 정도가 좀 어렵다 이 정도지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인데 뭐 출처는 여기 밑에 적어놨습니다. 네. 이건 이제 바뀐 트렌드에서 다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8페이지부터 이제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직 바뀐 트렌드가 아니라 기본적인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법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여기다 총평을 이번에 제일 최근에 본 기말고사 총평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용일치 몇 문제 나왔고 빈칸 추론 몇 문제 나왔고 이런 거를 넣어놨는데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요. 어법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겨울방학 때 막 어법을 막 다 한 바퀴를 돌리고 가야 된다. 뭐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상상고는 일단 어법이 딱 한 문제만 나올 때도 있고요. 굉장히 비중이 적어요. 서술형 비중도 굉장히 높지 않은 정도고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데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3.4, 3.5 이러는데요. 어법은요 2.5점 막 이렇습니다. 비중 자체도 낮고 점수 자체도 낮고 그리고 난이도 자체도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기본적인 부분만 이제 정리하고 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법에 너무 초점을 둬서 겨울방학을 보내면 안 된다. 상상고가 원하는 데에 딱 타겟을 해서 그 부분에 맞게 겨울방학을 진행을 해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부분은 이제 원래는 영국 교재에서 대부분 출제가 됐는데 이번 연도에 좀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건 바뀐 트렌드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서술형은 조금 중요합니다. 서술형은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제가 이제 서술형 부분을 조금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10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문을 외워서 서술형을 쓰고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상고는 본문 암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직접 써야 되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정법을 쓰세요, 분사구문을 쓰세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딱 몇 단어만 서술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휘 서술형 같은 거는 문맥에 맞게 쓰면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단락 주제 추론형 서술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킬러 문항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약간 추상적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시험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이번에 나온 시험인데요. 이거 잘 안 보이죠? 일단 단어 서술형 보여드리면요. 솔직히 result in 모르는 지금 친구들 없죠? 여기 to be faced with, give life to. 만약에 give life to를 몰랐어요. 근데 이걸 딱 보더라도 삶을 주다니까 뭔가 생명을 불어넣다 이런 거일 것 같잖아요.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막 단어에도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요. 그냥 너무 과한 동의어 막 이런 것까지도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단어, 수거 이렇게 그냥 열심히 수능 난이도로 공부를 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게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 영작 서술형 같은 경우도 아까도 딱 몇 단어만 서술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구문 이름을 영어로 나온다는 점이에요. 이제 막 방학 때 가정법 열심히 하고 강조구문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 가서 못 풀어요. 왜냐하면 가정법이 영어로 주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였어요. 가정법 쓰는 거거든요. 가정법 과거. 근데 past perfect subjunctive 요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subjunctive라는 거를 모르면 아이들이 가정법을 쓰는지 잘 물론 여기에서 추론은 되겠지만 요런 단어들을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단어들을 영어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영어로 배울 거고요. 겨울방학 때. 그 다음에 이런 구문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안 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3단어씩만 쓰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되게 점수대도 낮아요. 이런 부분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상상고는 화려한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감점이 없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학교라서요. 딱 타겟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단락 추론형 서술형인데 요것도 미리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지문이 있으면요. 이 지문에 대한 주제를 선생님이 쓰세요. 아이들은 모르고 선생님이 쓰세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몇 단어만 이렇게 뽑아놓고 내가 뭐라고 썼게 이 단어 보고 맞춰봐. 선생님이 쓴 주제를 추론하는 거예요. 이 글을 보고 한숨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강조구문을 더 공부한다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법을 더 공부한다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요거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거는 뭐 저희가 내신 기간에도 분명히 하긴 합니다. 압축 버전으로 하기는 하는데 방학 때 충분한 훈련을 해둬야 이제 미리 대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제 단어가 가진 주술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술형 문제와는 풀이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상상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하시면요. 이제는 강조구문, 가정법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감점 안 당할 정도로만 내가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요런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 놀라운 리절트가 있고 파인드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가? 요건데요. 결과가 찾을 수 있나요? 결과는 찾는 게 아니라 찾아지는 거예요.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주술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능동수동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걸 이 두 단어를 보고 뭐라고 추측하면 되냐면요. 결과가 발견되었다고 이걸 수동태로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겨울방학 때. 네.
상상고가 좋아하는, 상상고가 원하는 이 능동수동을 구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게 겨울방학 때 배우셔야 합니다. 네,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 친구가요, 제주도에서 온 친구예요. 제주도에서 온 친구인데 내신을 엄청 열심히 잘 따서 오기는 했는데 전교 1등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서술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작을 연습을 해본 적이 1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 막 상상고 뭐 들어와서 저랑 1학년 1학기 때 만나는데 막 어머니께서 계속 상담 전화하시고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먼저 전화 드리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1학년 1학기 때 딱 시험을 받아온 건데요. 서술형 30점 만점에 26.5점 맞았습니다. 그 중에서 4점짜리는 2개, 아까 말했던 거 2개 나는 내용적인 문제였어서 요건 단어 몰라서 틀린 거였고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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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고득점인 거 다 만점 맞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점짜리는 주제 추론형 서술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킬러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한 방법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어요. 중학교 때 서술형이 없든 내가 영과고를 준비하다가 영어를 준비를 못했든 어쨌든 정확한 방법만 알고 정확하게 대비만 하면 이런 결과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따라만 오면 된다. 저는 공부를 정확하게 시키기 때문에 이제 따라만 와주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도 이제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와 주는 게 고마워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트렌드였고 상상고가 변했다고 하는데 한하고 선생님이 오셔서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원래는 영국 교재만 딱 나왔어요. 그리고 세 과만 나와서요. 범위가 굉장히 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좁고 깊게 공부하면 됐었어요. 네, 이게 범위가 작다 보니까 이 안에서 심화적인 문제를 내야 되고 이제 등급을 나눠야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난해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깊게 문제를 내기 시작하셨는데 2024학년도에 이제 한하고 선생님이 오시면서 한 과가 나올 때, 이 세 과 중에 한 과가 나올 때마다 고2에서 고3 모의고사 수준에 나오는 7지문의 모의고사 지문을 선생님이 포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21지문이 하나가 들어가는 21지문, 21지문이 한 그 중간고사 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이제 많아졌죠? 그러면 이제 일반고 내신처럼 내용 정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내용끼리도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내용 정리가 좀 중요해진 시험이다라는 점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는 너무 심화적인 것보다는 내부 지문에서는 정말 그냥 꼼꼼하게 열심히 내가 아무리 중학교 때 막 영어 대비를 많이 못했더라도 고등학교 때 정말 꼼꼼히만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 됐구나 라는 점을 좀 정말 이번이 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범위가 늘어나면서 이제 연합지문이라는 게 또 이번에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페이지로는 어디에 있냐면, 죄송해요. 요 부분은 좀 앞쪽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연합지문은 이제 범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범위 안에서 비슷한 소재의 지문들이 생겨요. AI 지문이 막 2-3개씩 나오고요. 유아 교육에 대한 지문이 2-3개씩 나와요. 모의고사 지문 보면 이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 안 지문끼리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AI 지문 2개를요. A, B로 묶어놓고 이 A, B를 비교하는 지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자부하는데 이게 1학년 1학기 때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 아예 소재별로 법정 소재 따로 모으고 AI 소재 따로 모으고 이래서 소재별로 모아가지고 이걸 2주 동안 2주 동안 연습시키고 시험장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굉장히 고득점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6점까지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범위가 늘어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비교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상상고등학교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면 고득점이 좀 가능한 학교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바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꼼꼼함. 정말 내용 정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에 초점이 조금 생겼다. 옛날에는 잘하는 애들한테 점수를 줬는데 이제는 꼼꼼한 아이들한테 점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계 지문인데요. 아까 이제 7대3 정도의 난이도로 이제
외부 지문이 7 정도 나오고 내부 지문이 7 정도 나오고 외부 지문이 3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실제 체감률은 6대 4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AI라는 소재가 있으면 그 지문이 있으면 AI라는 소재에 또 다른 외부 지문을 갖고 나와요, 선생님이. 그래서 소재 안에 있는 소재에 똑같은 소재에 또 다른 외부 지문을 갖고 와서 그걸 또 비교 대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독해력도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꼼꼼히 정리하는 내신형 수업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수능형으로 막 치고 들어갔으면 됐는데요. 그리고 더 어렵게 자사고 유형으로 더 어려운 문장, 막 문장 전환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꼼꼼히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빨이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어떻게 또 준비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외부 지문은 이제 난이도가 계속 조정되고 있는데 이제 사실 하나고 선생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엄청 어렵게 낸다고 했는데 아직 상상고의 그 극악 난이도를 잘 체감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난이도가 올라오다가 이번에 마지막 2학년 기말고사 때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이제 내년 난이도는 아마 뭐 고3 수능에서 경찰대나 사관학교 요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고3 수능 1등급 정도는 외부 지문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부 지문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2주 전에 2주 전에는 진도가 끝나야 돼요. 근데 저희가 7주차 수업인데 1주차 때는 진도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2주 전에는 이제 그 진도가 끝나야 되니까 4주 정도가 시험 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4주 안에 21지문이랑 이런 걸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21지문에 영국 지문 3단원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저랑 밀착해야 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제가 계속 밀착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3회독을 하고 보내는 겁니다. 꼼꼼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3회독을 하고 보내는 걸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페이지로는 15, 16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보실 수 있으세요.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제가 필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서 아이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요. 네, 손필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저는 이렇게 눈에 가독성 좋게 전부 다 워드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경우에도 한 페이지가 없어졌네요. 어쨌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교재에 들어있는 여기 16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 정리까지도 이렇게 그냥 해석이 아니라 해설까지 해서 보내줘요.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서 내부 지문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적 테스트를 보고요. 아이들이 까먹기 때문에요. 계속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 누적 테스트를 결과를 발송을 하는데 결과를 발송할 때 뭐 20개 중에 18개 맞았어요. 얼마나 잘 봤는지를 모르거든요. 아이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등급이 상위 10%이기 때문에 10%까지의 점수를 함께 발송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최고 점수는 20점인데 그 중에 2명이 20점을 맞았고 그 다음 점수 18점인데 그 다음에 2명 맞았고 17점인데 2명 맞았다. 내 점수가 15점이면 나는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몇 점 어느 정도의 라인에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지문은 속도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첫 문장만 보고도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제가 그냥 끝까지 계속 케어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문장만 보고도 꼼꼼하게 그냥 정말 꼼꼼함을 담은 모든 과정이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또 최장점 중에 하나가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19페이지에 나오는데 저는 문제를 굉장히 잘 만든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게 남이 만든 문제랑 제가 상상고를 직접 가르치면서 이 선생님들의 흐름을 알고 내는 문제랑은 정말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호응을 하고 있고 상상고가 딱 좋아하는 유형을 담아서 자체 제작한 문제집까지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시험당 거의 200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엔제랑 완전 똑같은 거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 하면 돼? 14, 16, 21, 22 이렇게 다 왔다.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로 말해주기도 하고요. 저는 적중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적중은 제가 뭐 시험장에서 야, 너 21번이랑 NJ 26번이랑 똑같잖아 하고 애들이 문제집을 펴봤어요. 그러네. 여기 와서 그러네 하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와, 이거 똑같았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체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적중보다는. 그래서 제가 항상 체감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데 NJ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다. 내용일지 조금 헷갈렸는데 NJ에서 다 나온 것 같다. 여기에 제가 나중에 이모저모 보여드릴 건데 이모저모에서 아이들이 그냥 시험장에서 NJ 푸는 것 같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체감을 저는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오른쪽에 이제 관리라는 부분을 제가 넣어놨어요. 트렌드나 이제 정확한 방법은 이제 제가 당연히 잡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냥 학습 시간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지 진짜 집요하게 계속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라는 부분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중학교 때는 이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런 스케줄이 또 블록처럼 잘 쌓여 있고 집에 와서도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상고에 와서는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환경들이 바뀌거든요. 저희가 직접 아이들하고 지금 호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또 막 서로 떠들기도 하고 학습 분위기도 잡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옆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느낌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아이들의 이 공부 양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계속 관리라는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학원을 블록처럼 쌓아서 다니는 거에 익숙하다가 갑자기 기숙사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면요, 되게 붕 떠요. 오늘 뭐 해야 되지? 뭐 오늘 과학 숙제 해야 되지. 근데 과학 숙제를 언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모르는 거예요. 영어 숙제 해야 된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영어 숙제 해가야 된대. 근데 금요일 수업이라고 해서 목요일에 뭐라 하잖아요. 보통 일반고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게 힘듭니다. 워낙 수행평가도 많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습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여줘야 이제 승산을 보는 학교인데,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만큼은 밀리지 말라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과제물을 해야 되는지 문자를 보내줘요. 그 링크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링크 안에 딱 들어가면 오늘 숙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단톡방을 운영을 하는데, 저도 막 학생들 다 모아놓고 단톡방 운영하면 편해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지금 행보를 이제 공부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제가 밀착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놨냐면, 학생이랑 학부모님이랑 저랑 셋이서 단톡방을 만듭니다. 개별 단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엄청 많아지지만 이 친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올려다 보면 점수가 점점 상승되고 있구나. 요런 것들 전부 다 관리하려고 개별 톡방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개별 관리 진행될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숙사 고등학교 이면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공부를 하다가 12시 되면 자야 된대요. 지금 12시 돼서 잠자는 중학생도 없을 거예요. 다들 막 스카 가서 그렇잖아요. 아니면 새벽 2시까지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못합니다. 불 꺼버려요. 그냥.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 화장실 가서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은 할 수 있는데 내일 모레 1년, 2년, 3년을 화장실 가서 공부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합니다. 12시부터 하면은 도대체 애들은 공부 시간 언제 확보하느냐? 상상고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침 5시부터 자습실 열어주잖아. 그러면 상상고는 승산을 보려면 아침형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전체 인원 기숙사 출신이거든요. 저희도 이랬어요. 저희도 전체 소등 해버리고 그냥 아이들한테 재우고 아이들 몰래 공부하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2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전체 기숙사에서 승산을 보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구나. 근데 저희가 2학년 돼서 알면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자로서 아침에 아이들을 미리미리 일찍 깨웁니다. 네, 일찍 깨워서 줌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아침에 같이 공부를 해줘요. 제가 테스트 내주고 아침마다 단어 테스트 내줍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얼리버드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저희가 모든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어요. 수행평가 굉장히 많을 거고 다녀야 되는 학원도 많을 거고 자습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시 소등하니까 자습시간은 없을 거고 그래서 나머지 클리닉 같은 부분은 아침 시간을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차 타고 가서 실전주에 누적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아침 7시 반에 다 같이 나와서 모의고사 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선생님 저 국어학원 가야 되는데요. 너 온라인으로 제출해. 온라인으로 제출 아무도 안 해요. 아이들. 그냥 앞에 아침에 일찍 불러놓고 국어 가기 전에 영어 왔다가 가.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찍 불러서 모의고사 누적 모의고사까지 보고 정말 공부 시간을 최대한으로 제가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더 먼저 일찍 움직여서. 많이 해야죠 공부.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부량 늘리고 단어량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테스트를 만약에 못 보면 겨울방학 때는 이제 남아서 보고 이러거든요. 남아서 보고 또 뭐 전주에서도 클리닉 더 많이 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시간이 안 되면 원래 같으면 어떠냐면요.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학원 다녀요. 집 앞에 있는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학원에 가서 재시험 보고 오면 돼요. 근데 이젠 집 앞이 아니잖아요. 집 앞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집 안에 재시험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줌클리닉 합니다. 줌클리닉. 이 줌클리닉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보내줘요. 그럼 이 링크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내가 수요일 21일에 6시에 시간이 된다. 뭐 7시 20분에 시간이 된다. 그래서 7시 20분에 이렇게 누르면요. 여기 2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신청을 하면 제 핸드폰 달력에 이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개인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 재시험 보거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거나 이게 정말 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학원에 굳이 갈 필요 없이 내 집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준비를 해놨다는 거. 저는 진짜 관리 부분에서는 그냥 공부 시간 확보에 미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공부 시간 확보 계속 끝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시키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 테스트 불통과하면 이제 재시험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신 실전 문제풀이 기간 들어오기 전까지 1대1로 밀착 관리하고요. 타학원, 선생님 수학학원 가야 돼요.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개별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일정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 때는 뭐 기본기는 해야 돼요. 아무리 어법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거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법이 간단하게 나온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감점을 안 받을 정도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구문, 어법, 영작, 단어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는 고3 난이도의 그 수능 난이도까지는 1등급을 맞고 가야 되기 때문에 논리 독해, 빈칸 순서 삽입부터 시작을 해서 논리 독해랑 또 심화 독해랑 심화 영작,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제 영작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심화 독해, 저희 경찰대학교나 사관학교 문제들도 풀 거거든요. 심화 독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부터 심화까지 한꺼번에 쳐야 돼요. 뭐 단계를 나누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3회독하고 그 학기 중에는 3회독하고 누적 복습하고 첫 문장만 보고도 문제 풀 수 있게 만들고요. 내신형 서술형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친구들 전혀 뭐 내가 뭐 영작을 잘 모르더라도 내신형에서 서술형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해줄 거고요. 외부 지문 수업은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외부 지문 그 3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부 지문에서는 다 맞아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가 평균이 82점이에요. 그리고 1등급 컷이 100점이에요. 1등급 컷이 100점에서 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지문 당연히 다 맞아야 되니까 요건 컨텐츠랑 또 그냥 제가 아까처럼 집요하게 하면 되는데 외부 지문은 제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내신 수업에도 외부 지문이 한 타임이 포함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1은 방학에 어떻게 수업 일정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뭐 기본기를 이제 2회차 안에 끝낼 거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기본기를 잡으면서 논리 독해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14회 안에 고3 1등급을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스케줄대로 제가 이렇게 또 상상고에서 좋아하는 내신형 서술형도 3회차부터 그냥 꾸준히 계속 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회차부터는 이제 상상고가 좋아하는 외부 지문 유형 습득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화 서술형까지, 심화 영작까지, 주제 추론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아이들이랑 호흡하는 얘기인데, 제가 뭐 새벽 2시 55분, 새벽 3시죠? 3시까지 안 자고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올리고요. 또 아이들이 지금 저번보다 훨씬 잘 봤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요것처럼 7시 반에 아이들이 오라고 하면 5시에 5시에 못 일어나겠다고 하면 제가 깨워드리기도 해요. 여기 모닝콜 신청하면 전화 드린다. 5시 반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5시 반에 모닝콜 갑니다. 아이들 부담스럽지 않으라고 또 하트도 이렇게 보내줍니다. 나 안 힘들어 얘들아 이러면서 제발 신청만 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네 반드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오더라고요. 한두 명씩. 첫 주차는 힘들어 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저한테 물들어서 오고 더 친구들 막 깨워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엔제 같은 경우도요. 쌤 진짜 엔제랑 비슷했고 술술 풀리긴 했는데 외부 지문이 헷갈렸다. 이 친구들은 외부 지문 이런 거 아예 준비 안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저희 여기 7시 38분에 안 온 친구들은 널 기다리고 있다. 보고 싶은 리즈둥이야 빨리 나와. 이렇게 제가 문자까지 보내주고 저희는 이게 한창 시행 중인 그런 사진들이고요. 저는 첫 차 타고 출발합니다. 5시에 이렇게 해서 파이널 모의고사 7시 반부터 아침에 볼 거니까 첫 차 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9시에 국어 수업 가면 7시 반에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정말 손 뻗으면 제가 항상 있는, 그리고 정말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올해 뭐였냐면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보다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의지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보다 의지하는 게 더 큰 거니까 아이들이 정말 상상고를 와서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구나. 내가 정말 좋은 길로 가고 있고 인도를 하고 있고 또 가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 또 이번 한 해가 참 의미 있는 해였다는 거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는 항상 이겁니다. 돌고 돌아봤자 리즈티. 어차피 결국 정답은 저예요. 제가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정말 치밀하게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 관리 시스템, 그리고 공부량 확보이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저니까요.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설명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질문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다는 건 제가 설명을 너무 깔끔하게 잘했다는 걸로 알고 오늘 기분 좋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